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지금 한참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어려우시죠? 면접 참 유형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GD 면접을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평소에 토론 면접, 토의 면접 준비하시기 참 어려우셨다면 지금 함께 보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세요.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면접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GD 면접인데요. 네, GD 면접, 오늘은 토론, 토의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GD 면접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평가 요소,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기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GD 면접의 이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GD 면접. 저희가 쉽게 GD 면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토론 또는 토의 면접을 일컫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 명의 면접자가 조를 이루어 주어진 시간 동안 역할을 나누고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관찰 평가하는 면접 방식이다. 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GD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자들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제 한 2걸음, 3걸음 먼 발치에서 GD가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대화 과정을 보고 자세도 보고 내용도 보고 하면서 각 평가 항목에 평가를 하고요.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한 4명에서 한 8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토론이나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이라고 했는데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40분에서 50분 정도를 토론이나 토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GD 면접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떤 업종에 상관없이 보면은 제조업, 바이오, 유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비스도 있고 식음료도 있고요. 업종에 상관없이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이 GD 면접을 계속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GD 면접의 유형은 토론 면접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이냐 이런 의견을 나누는 그런 면접 진행을 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뭔가 제한적인 어떤 아이디어보다는 제한이 없는 그런 열린 아이디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토의 면접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접목을 하거나 융복합적 사고를 하는 통섭형 인재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재를 보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제한된 의견보다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토의 면접을 좀 선호하기도 합니다. 크게 우리가 GD 면접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은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5가지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명하게 나뉘게 되고요.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서 논쟁을 펼치는 그런 대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이냐 이런 의견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새로운 어떤 안건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견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2번째는요, 주장과 설득. 토론 같은 경우에는 주장과 설득입니다. 내가 맡은 그 역할, 내가 맡은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에 따라서 가치관과는 상관없어요.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내가 맡은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주장하는 어떤 입장이라면 이 토의 같은 경우에는 제안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나의 의견이 있는데 똑같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그런 성향들을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공통점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두 가지 설득을 해야 되는 이유는 토론이든 토의든 근거를 충분히 들어서 상대방에게 논리적인 어떤 말하기 방식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제한 발언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토의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발언이라는 거를 표현을 썼습니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발언인데요. 일단 입장이 딱 두 가지 입장밖에 없고 찬성 측의 입장을 할 것이냐, 반대 측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발언 자체도 좀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인원이 만약에 이제 4명이서 40분 동안 토론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평균 한 사람당 이제 10분씩 점유를 하게 되는데 평균 이상의 점유율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 이하로 했을 때 소극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표현이나 방식에 따라서는 공격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어쨌든 그 발언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대 의견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찬성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같은 찬성 의견이라면 우리 팀에 어떤 사람이 찬성 의견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어떤 시간이나 의견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런 반면에 토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찬성과 반대의 정해진 입장이 아니고 다양한 열린 사고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의 순서라든지 어떤 제한이라든지 시간에 뭐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거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내 주장이, 내 의견이 선택되기 위해서 너무 몰아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결론 도출을 해야 되는 거. 토론은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라고 한다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결론은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찬성이 이기고 반대가 이기고 이런 뭔가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쭉 대화 과정을 토론을 해보니 네, 반대 측의 이런 우려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찬성을 고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무리 발언이죠. 자, 그런데 토의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이렇게 장시간 했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했을 때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진행자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어쩌면 토론보다 토의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 정해지면 40분, 50분 동안 이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죠. 뭐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하시오, 뭐 아이디어를 제안하시오라고 했을 때 결과물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토론 면접이나 토의 면접이나 여러분들이 GD 면접이 잡혀 있다 그러면 손목시계 꼭 팔에 차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차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내가 물론 벽시계나 뭐 다른 시계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그냥 어떤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서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목시계 꼭 차고 가셔서 시간 안에 결과를 꼭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주제의 어떤 그 종류를 보면은 사회 이슈 중심의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뭔가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노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류의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토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사회 이슈 중심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사가 직면한 문제나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케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매출을 뭐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뭐라는 이런 류의 어떤 열린 어떤 아이디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GD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토의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대기, 준비, 면접입니다. 자, 일단 대기에서는 그룹핑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한 조인지 알게 되는데 기업에서 이제 이거는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4명에서 8명, 그러니까 지원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4명이 한 조가 될 수도 있고 뭐 6명 혹은 8명이 한 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면접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평가 방식이나 주제나 이런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룰을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고 나면 준비를 단계를 주는데 준비를 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그런데 뭔가 자료를 주고 숙지해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길게는 30분에서 40분까지 준비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 만약에 조금 이제 믹스가 된 버전이죠. 뭐 PT랑 조금 믹스가 된 버전이다 그러면은 50분까지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주제를 먼저 준비하는 동안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비뽑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뭐 한 3개 정도의 주제를 주고 여기에서 선택을 해라라는 이제 선택권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우리 조가 어떤 걸로 선택을 할까요? 간단하게 상의를 한 다음에 뭐 그걸 제비뽑기를 하던 뭐 그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나눠야 되는데 토론과 토의에서는 역할자가 이제 분명하게 정해지죠. 찬성과 반대, 그리고 진행자가 있으면 진행자, 그리고 토의에서도 진행자, 나머지는 토의자,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기 때문에 역할도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숙지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를 대충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현장에서 시작하고서 바로 하게 되면 말도 조리 있게 할 수가 없고, 또 찬반인 경우에 우리 찬성이 어떤 얘기를 할지, 반대가 어떤 얘기를 할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토론이 조금 혼란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일단 본격적으로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기조 발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건 토론에서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조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기조 발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자기소개랑 비슷한데, 토론에서의 기조 발언은 뭐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찬성 측의 어떤 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혹은 반대 의견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입장을 표명을 분명히 해주는 건데요. 그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 어떤 근거를 크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팀끼리 상의를 하는 경우에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할게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유를 하나하나씩 얘기하면 3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3명이 한 팀이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 측은 제도적인 측면, 어떤 환경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앞으로 찬성의 의견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와 같이 앞에 이제 오프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초나 보통 이제 1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은데, 기조 발언이 너무 길어지면 또 본 토론 시간에서 또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의견을 할 것이다 소개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을 기조 발언 이후에 개진을 하게 되는데, 찬성과 반대는 기조 발언 이후에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롭게 진행자의 흐름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의일 경우에는 합의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할 시간을 좀 진행자가 남겨두고 그 안에서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이 다 이제 토론을 하고 나서는 마무리 발언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런 입장을 뭐 밝혔으나 뭐 반대 측의 이런 의견을 인정해서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조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어떤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GD를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면접관들은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에서의 역할을 조금 이제 살펴볼게요.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에서 이제 역할을 본다면,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홀수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진행자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짝수로 나오게 되면은 진행자가 별도로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토론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역할이 구분이 되겠죠. 찬성 측과 반대 측, 그리고 이제 진행자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기업이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진행자 없이 토론을 찬성과 반대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문 토론처럼 그냥 진행자가 이제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행자가 있다면 진행자가 있고 나머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역할을 우리가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그 주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지정이 되는,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사실 막 찬성이 3명, 반대 1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시간이 지체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치면, 내가 찬성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토론에서 역할을 대부분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어떤 주어진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득을 하느냐,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가치관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반대를 맡았다, 찬성을 맡았다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정이 되면 그 입장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지만 정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기업에서 이제 입장을 정해주는데, 시간 관계상 정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회사를 들어가도 주어진 입장에서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고, 어떤 경영 방식과 내 가치관과 이런 상충되는 일이 있을 때 조직에 따라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내 가치와 맞지 않더라도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진행자가 이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토의자가 되는 거죠. 찬성 반대가 아니라. 일단 저는 이제 진행 같은 경우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면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좀 참여를 하라고 저는 권하는데요. 만약에 좀 이 부분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자 입장에서 이걸 가위바위보를 정한다 혹은 지목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그 선정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하고 싶으신 분이 없으시다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팀을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는데 일부러 나서가지고 팀을 망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토론, 토의, 면접 역할을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토론에서의 해당되는 역할은 이제 진행자, 이 진행자는 기업의 그 진행 방식에 따라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이 토론에서의 진행자의 역할은 중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성과 반대를 순서대로 이제 좀 차례에 맞게, 그리고 대화의 흐름에 맞게 계속 이제 이어서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주시고 시간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제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조 발언자가 있는데, 기조 발언 같은 경우에도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원이 기조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토론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서 사전에 그 대기 중에 얘기를 해주잖아요. 기업에서 우리는 토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평소에 기조 발언이 어떤 식이다라는 것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표자로 기조 발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뭐 적극적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대기 시간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어떤 이유를 들까요? 라는 것을 뭔가 이유만, 키워드만 수집을 해서 앞에 오프닝에서 미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원 발언이라면은 특별히 상의 없이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의견을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발언자인데요. 마무리 발언자, 기조 발언이랑 마무리 발언을 뭐 동일 인물이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토론을 다 잘 진행한 결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걸 이제 정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자가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서 면접관이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주의할 거는 토론 과정을 그렇게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 의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서도 네, 저는 경제적인 측면이 의해서 여전히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뭐 어떤 변화될 부분은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토론자 역할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토의에서 필요한 역할은 비교적 간단해요. 진행자와 토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행자는 필수예요. 진행자가 없으면 토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의자가 필수이고요. 여기에서의 이제 진행자가 필수이고 진행자는 역할이 진행만 하면 되는데 사실 내가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견을 개진해도 돼요. 이런 모습들은 진행자로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의자들은 진행자의 어떤 진행 흐름에 맞춰서 의견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발전시킬 거는 발전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잘 이끌어 주시면 되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의가 다 진행된 다음에 마무리 최종 결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종합 정리는 따로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가 한다는 거. 네, 그래서 크게 토론자와 토의자에서 필요한 역할들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기업의 어떤 토론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토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역할이 다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출문제 유형 참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질문들이 나왔는지 한번 이제 대표적인 질문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GD 면접에서 토론 주제로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요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최근에 2년 안에 계속 단골 주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된다가 아니라 이거 정도는 필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현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 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왜 어떤 특수한 종교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다. 이 종교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버 및 카풀 서비스가 국내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해외 사례를 보면 잘하고 있다. 지금 해외처럼 이렇게 제도가 우리는 잘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을 지금 계속 찬성한다, 반대한다 아직도 얘기가 많습니다. 꼭 그런 전력 에너지 기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모든 기업에서 그냥 현재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기업을 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I 기반의 인재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것도 뭐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고 반대를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의견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의 면접으로 주제로 넘어가면요. 요거는 조금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러실 텐데요. 일단 최근에 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 그 회사에서 최근에 출시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방안을 좀 논의를 해봐라 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조직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뭐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봐라. 뭐 52시간 근무제, 워라밸 뭐 이런 것과 맞춰서 뭐 이런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봐라. 이거 같은 경우에도 꼭 그 교통공사나 뭐가 아니더라도 환경 쪽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토의 주제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주제들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주제는 비교적 간단한 주제였고요. 이것이 이제 자료를 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회사의 어떤 데이터, 그래프, 매출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D 면접 경험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GD 면접에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앞 글자를 따서 감자 주스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좀 이렇게 해야지 좀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감은 감정 조절이에요. 그래서 토론이나 토의나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굉장히 젠틀하고 공손하게 나의 의견을 잘 설명하는 그런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너무 심취해서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언행이나 아니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하지 않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분명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라. 소극적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지 말고 시킬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엿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제 파악인데요. 핵심을 먼저 말하고 근거를 제시해라. 두괄식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요지가 무엇인지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 먼저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핵심 요점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근거와 설명을 곁들여서 주장을 해라 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쓰는요. 쓰고 보고 말하기. 우리가 대화에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충분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면접관들은 관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원자가 제대로 듣는지 듣고는 있지만 눈을 보지 않는다거나 내가 내 거 얘기할 것 때문에 땅을 보고 메모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너무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계속 보면서 대화하는 분을 계속 봐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기록을 해주시면서 메모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말하시고 이게 멀티가 돼야 돼요. 조금 그래서 비언어적인 부분도 잘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D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명의 참여자가 없다면 실제로 연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 스터디나 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좀 연습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주제 GD 면접과 또 진행 방식,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뭐 또 주의할 사항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좀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상반기 그리고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준비 잘 하셔서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